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전업주부입니다.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집안 어른들께서 저를 예뻐라 하시는데요. 저희 형님은 제가 어리다고 막대하고 자기 동생 부리듯이 별별 심부름을 다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막장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엄청 답답하다가 마지막쯤 사이다 같은 반전이 있곤 하잖아요. 드라마니까 과장이겠지 싶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하긴 저희 형님 자체가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인간이니까요. 알고 보니 엄청 막장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집안 어른 행세를 한답시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평소처럼 저에게 부조리한 요구를 하던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전세역전되었답니다. 제가 형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본인 치부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동서랑 같은 동네 살게 돼서 너무 좋다. 앞으로 잘 부탁해. 친언니, 동생처럼 만나서 편하게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자. 네네. 저도 형님네랑 근처에서 살게 돼서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회사 다니잖아. 시간 나면 낮에 우리 집에 들려서 하율이 간식 좀 챙겨줄 수 있을까? 내가 집 비우는 시간이 기니까 하율이가 자꾸 간식을 안 먹더라고. 아침에 미리 준비해놓고 나오는데도 혼자서는 안 먹네. 내가 애를 너무 곱게 키웠나 봐.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서 죽어도 혼자서는 뭘 안 먹어. 부탁 좀 할게. 아, 네. 이따 낮에 들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 너무 고마워. 진짜 동서밖에 없다. 우리 하율이 복 받았네. 예쁜 작은 엄마가 주는 간식도 먹고. 별건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보내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해. 감사해요, 형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동서를 공짜로 부려먹니?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커피 한 잔 가지고 뭘. 그럼 우리 하율이 잘 부탁해. 하율이 간식도 잘 먹고 엄청 잘 놀고 있어요. 좋아 보이네. 우리 하율이 이제 동서 가고 나면 심심하겠다. 안쓰러워서 어떡해? 요즘 초등학생이면 다 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눈엔 아직 애기라서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하율이 숙제도 좀 봐줄 수 있을까? 별건 아닌데 저녁에 내가 가면 애는 피곤해하고 숙제 봐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졸린 애 붙잡고 뭘 하기도 어렵고. 하율이한테 숙제 도와준다고 하면 애가 알아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거야. 숙제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초등학생 숙제가 어려울까 봐 그래? 동서 정도면 충분하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게다가 동서 아직 20대잖아. 동서가 나보단 하율이랑 눈높이도 잘 맞지 않겠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화이팅! 처음에는 냉동식품이 배송 왔으니 택배를 냉동실에 넣어달라거나 대신 카드 수령을 해달라는 등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고맙다며 커피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집에 있는 디저트를 챙겨가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결혼하면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작았던 부탁이 어느 순간 형님네 아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까지 도와주는 일로 불어났습니다. 점점 그것보다도 더한 걸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동서 어쩜 좋아. 이따 밤에 어머님이 집에 오신다는데 집꼴이 정말 엉망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실까? 일하면서 집안일 하기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지 않을까요? 게다가 하율이까지 키우시잖아요. 어머님도 사정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잘만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맨날 밤 늦게 퇴근하는 게 문제지. 집에서 노는 동서가 청소 좀 해줄래? 청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차라리 가끔씩 집안일 해주시는 분을 쓰시는 건 어때요? 동서 진짜 웃긴다. 자기가 돈을 안 버니까 돈 귀한 줄을 모르나 봐. 동서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가정부를 쓰니? 청소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형님, 제가 가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래, 가정부는 아니고 가정주부지.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우고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못 도와준다는 말이 나와? 아무리 어리다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님 8시까지 오신다니까 그 전까지 청소 좀 해놔. 괜히 집 분위기 얼음장 만들지 말고. 나이와 인생 선배를 운운하면서 시키는 형님을 꺾을 말주변이 없던 저는 호구처럼 그동안 형님이 시키는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아직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별로 없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볼 곳이 없었거든요.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데다 형님 말대로 저는 애도 없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서, 오늘 우리 집 집들이 하는 거 알지? 이사하고 집이 더 가까워져서 좋다. 근데 내가 좀 늦을 것 같네. 혹시 먼저 가 있어줄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동서뿐이라서 말이야.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안 계신 새 집에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상관이야. 동서가 뭐 훔쳐갈 것도 아니고. 내가 동서 믿는 거 알잖아. 우리 집 들락날락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아. 편하게 늘 하던 대로 해. 비밀번호는 이사 가기 전이랑 똑같아. 늘 하던 대로요? 저 형님 집 편하지는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갔던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있다가 오빠랑 같이 갈게요. 동서 말귀 되게 못 알아듣는다. 이따가 집들이인데 내가 준비할 게 한두 개겠어? 미리 가서 집 좀 정리하고 있으란 거잖아. 출근하느라 정신없어서 아침에 오시고 뭐고 어지르고 나왔으니까 그것들 좀 정리해놔. 그러고서 시간 남으면 하율이랑 TV나 보고 있던지. 참, 새 집에 손때 묻지 않게 뭐 만질 때는 조심하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지? 제가 왜요? 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네. 원래 이런 건 집안 아랫사람이 도와주고 그런 거야. 새 집에서 뭐든 술술 잘 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동서가 뭐 대단한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올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지. 형님, 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부엌에 아무것도 없고 음식이 안 보여서요. 형님, 오늘 집들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혹시 배달시키실 예정이세요? 얘 좀 봐. 배달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집들이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초대하는 건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떡하니?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 준비는 동서가 해야지. 지금부터 동서가 준비해주면 돼. 나 바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네 집들이 준비를 저더러 하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해 좀 해. 내가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어렵게 시간 내서 어떤 요리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놨으니까 동서가 요리 좀 해줘. 부탁할게. 10명 정도 오는 거 알지? 양도 너무 딱 맞추면 예의 아니야. 넉넉하게 해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던데 갑자기 어떻게 준비를 해요? 당연히 동서가 장 봐야지. 주방에서 지갑 못 봤어? 식탁 위에 지갑 놔뒀으니까 거기 있는 카드로 장 봐서 요리하면 돼. 무슨 요리 해야 하는지도 그 옆에 써놨으니까 참고하고. 요 앞에 있는 톡설마트보다 한 블럭 뒤에 있는 사이다. 마트가 더 싸니까 거기서 장 봐. 영수증도 챙겨서 지갑에 넣어놓고. 내 번호로 포인트 적립도 해야 하는 거 알지? 사람이 알들살들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돈 안 버는 사람이면 더더욱.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저 못해요.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니? 나는 동서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시간 촉박해. 내가 깜빡하고 화장실 청소도 못했단 말이야. 얼른 화장실 청소하고 장도 봐와. 화장실은 대충 치워도 이해할 테니까 무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러세요, 정말. 동서야말로 왜 이러니? 남도 아니고 내가 맨입으로 부탁할까봐 그래? 장 보러 가는 김에 동서 필요한 것도 좀 사. 야채 같은 거 동서네 집에서 써야 하는 것들 좀 사는 건 내가 이해할게. 이런 것도 은근 한두 푼 아니다. 이따가 집들이 끝나고 남는 음식들도 집에 싸들고 가게 해줄게. 좋게 좀 하자. 알바해서 음식 샀다고 생각해. 음식 안 싸주셔도 되니까 이런 부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이제 와서 그러면 이따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낯으로 볼 거니? 동서가 도와준 데서 같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삐져서 가버리는 바람에 드릴 음식이 없어요 이럴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다시는 이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 고마워 동서.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8시까지 늦지 말고 와주세요. 하율이 엄마가 거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겠구나. 하율이 애미가 고생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집들이인데 당연히 성대하게 차려야죠. 거의 다 끝나가니까 빈속으로 오세요. 엄청 준비했어요. 형수님 요리 오랜만에 먹겠는데요? 술도 한잔 해야죠. 비싼 술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애미 뭐 필요한 건 없니? 우리 하율이가 갖고 싶다는 건 없고. 아이 참, 저흰 어머님, 아버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빈손으로 오셔요. 어쩜 큰애는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할꼬.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가마. 이따 보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집안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집들이에 이미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고 말까지 한 마당에 아무런 요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집안 행사 망치는 거잖아요.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상상만 해도 황당하고 차가울 그 분위기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빈속으로 오실 어르신들은 무슨 죄고요. 스스로도 호구 같다고 느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형님이 말씀하신 마트로 장을 보러 가기 위해 형님의 지갑을 챙겼어요. 장을 보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두려는데 엄청난 액수의 영수증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상세 내역 없이 가게 이름과 금액만 적힌 영수증이었거든요. 300만 원이나 하는 금액의 영수증이라니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냥 일반 식당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반 식당에서 300만 원이나 나올 수가 있나 의아해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날 집들이는 완전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이 집들이가 형님의 공으로 돌아간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영수증에 뭔가 있다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미야, 우리 형님 있잖아. 형님이 나한테 집들이 장보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형님 지갑을 보게 됐거든? 뭐라고? 야, 너 또 호구짓 했어? 네가 왜 그 집 장을 보는데? 아, 원래 아랫사람이 하는 거라잖아. 너도 결혼해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이상한 거 봤다? 엄청 이상한 거? 뭔데? 어떤 식당 영수증인데 음식 이름 같은 것도 없고 가격이 300만 원이더라고.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헐, 야, 그거 100% 뭐 있다. 가게 이름이 뭐야? 땡땡땡이었는데. 너 알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대박이다, 진짜. 너 이 언니한테 고마워해라. 왜? 뭔데? 뭐 하는 곳인지 찾았어? 거기 호스트바래. 아무나 못 오게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니네 형님 호빠 다니는 거야. 대박. 미쳤다. 나 호빠 가는 사람 처음 봐.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주버님한테 알려야 하나? 내 인맥 모르냐? 이 언니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너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아주버님한테 말해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영수증 보여드리면 믿지 않을까? 야, 됐어. 넌 복수도 안 하고 싶어? 그동안 그 여자가 너 얼마나 부려먹었냐? 너도 이걸로 야금야금 괴롭히는 거야. 일단 사진 찍어놓고 폭로한다고 해. 너 어차피 그 여자네 집 비밀번호도 알잖아. 심부름 하는 척 또 가서 저기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 사진 찍고 그걸로 협박해. 그럼 아주버님은 어떻게? 호빠 다니는 거면 불륜인데. 그리고 하유리는 어떻게? 애는 무슨 죄야? 너는 네 생각만 해. 바보야. 아, 손 떨려. 나 이거 비밀로 하고 아주버님이랑 하유리 얼굴 못 볼 것 같아. 그럼 일단 내가 말한 대로 협박하고 그 여자가 톡이든 전화든 호빠 다니는 거 인정하는 말 같은 거 하면 저장한 다음 아주버님한테 보내.
그럼 복수도 하고 양심도 지키는 거잖아. 이제 됐지? 인성 쓰레기는 원래 이렇게 처단하는 거야. 와, 너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동서 하유리한테 내일 소풍인 거 들었지? 도시락 좀 준비해주라. 저번에 집들이 음식 엄청 잘했더라. 어떤 거 준비하면 돼요? 군말도 안 하고 웬일이야? 동서 이제야 좀 집안 예의를 배웠구나. 소풍인데 뭘 준비해야겠어. 김밥이랑 소세지 이런 거 좀 해봐. 요즘 엄마들은 도시락도 귀엽게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다던데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 집에 재료는 있어요? 당연히 없지. 지갑 식탁에 있으니까 저번처럼만 하면 돼. 더 설명 안 해줘도 알지? 네. 형님이 제게 아이 소풍 도시락 준비까지 시키는 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떨림이었죠. 처음에 친구와 계획을 짤 때는 이래도 되나 싶고 무섭기까지 했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니 용기가 났어요. 이런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제 가슴은 너무 새 가슴이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지난 1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드시요. 형님, 준비 다 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이번에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네. 고마워 동서. 이제 평소에도 음식 좀 부탁해야겠다. 동서만한 사람이 없네. 시간 더 있으면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가. 갈 때 냉동실에 있는 피자 들고 가고. 그거 엄청 맛있는 거야. 이런 거 챙겨주는 나 같은 손윗동서 없다? 이것 보시고도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뭐야? 너 이거 뭐니? 이게 뭔지는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정말 형님 같은 형님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비밀스러운 곳이라 저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바쁘다고 하시더니 이런 곳 가실 시간은 있으셨나 봐요. 알뜰살들 먼 마트 보내시면서 모은 돈으로 호빠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서 전화부터 받아봐. 야, 전화 받아. 너 죽고 싶어? 너 나 협박하니? 무슨 협박이요?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진을 보고도 죽고 싶냐니. 역시 형님은 남다르시네요. 저 같으면 싹싹 빌 것 같은데 본인이 더 큰 소리 치시고 말이에요. 저 이따가 아주버님 회사 앞으로 가려고요. 알고 계세요? 아니 동서. 수연 씨, 진정해봐.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일단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내 남편 회사는 왜 가는 건데? 그 전에 우리 둘이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때? 우리 같이 커피도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이것저것 부탁했어서 그래?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유리는 어떡하라고. 우선은 나랑 먼저 말하자. 응? 형님이랑 무슨 말을 해요? 저랑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시면 같이 아주버님 회사 앞에서 만날까요? 동서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인간이 너무 간사했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부려먹고 정말 미안해.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바쁘신 분이 지금 어떻게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요? 아냐 나 안 바빠. 동서 마음 풀리는 게 먼저지. 집에 있어? 동서네로 갈까? 아니요. 저 지금 집 아니에요. 그렇게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톡톡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그럴게. 하율이 아프다고 하고 바로 퇴근하고 거기로 갈게. 거기서 봐. 동서 어디야? 나 지금 톡톡백화점 앞이야. 지금 막 주차했어. 어디로 가면 돼? 전 집인데 도착하셨어요? 그럼 샤넬 매장으로 가서 이 가방 하나 사오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무슨 가방을 사라는 거야? 사오기 싫으세요? 호빠 가실 돈은 있고 가방 사오실 돈은 없으세요? 맨입으로 무마하려고 하셨어요? 입막음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암만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갑자기 무슨 돈으로 이런 가방을 사? 호빠 갈 돈으로 사시면 되죠. 저 지금 아주버님 회사로 출발할게요. 아냐. 잠시만. 지금 샤넬 매장으로 갈게. 기다려. 저거만 사다 주면 돼? 그동안 하신 게 있는데
저걸로 되겠어요? 꿈도 야무지시네요. 제가 목록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들 사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카드 한도가 저렇게까지는 안 돼. 나 좀 봐주라 동서. 그럼 알아서 최대한으로 성의를 보이시던가요? 형님이 마음이 급하긴 급했는지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바리바리 물건을 사왔으니 면제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뻔뻔한 모습은 그대로더라고요. 그 태도를 보니 약간의 미안함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전 이미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동서 이 정도면 돼? 하율이 아빠한테 아직 말 안 했지? 네, 아직이요. 근데 물건만 툭 주시면 끝이에요? 아직도 제가 애 같으세요? 갖고 싶단 것만 사주면 해실거리는 애인 줄 아시냐고요. 그럼? 내가 뭘 더 할까? 무릎이라도 꿇으란 소리야? 네, 제대로 사과하셔야죠.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사과는 아까 이미 했잖아. 얼마나 더 사과하라는 거야?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제가 입 다물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서 내가 몇 살인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서보다 한참 언니야.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죠. 호빠 다니는 나이 많은 언니죠. 남편 모르게 호빠에서 300만 원씩 긁고 다니는 언니. 새파랗게 어린 게 입 한 번 뻥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하율이 아빠만 모르게 해줘. 딱 한 번 다녀온 거야. 친구가 구경 가자고 해서. 정말 한 번이었어. 형님,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세요? 호빠를 처음 한 번 간 사람이 어떻게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곳을 가요? 그것도 처음 가서 300만 원을 쓰고 왔다고요?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잘못했어, 동서. 이제 안 갈 거야. 그런 곳 얼씬도 안 할 테니까 비밀만 지켜줘. 그동안 동서 어리다고 무시한 거, 내가 해야 할 일들 시킨 거, 말 함부로 한 거 다 사과할게. 또 어떤 거 사과할까? 어떻게 해야 동서 마음이 풀리겠어? 응? 제발 하율이 아빠한테 알리는 것만은 참아줘. 제발. 저도 참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 저희 대화 아주버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율이 아빠가 어떻게? 아이쿠,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잘못 눌렀나 봐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버렸네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어려서 하는 일이 다 이렇죠 뭐.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볼까요?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여보, 어디부터 들었어? 오해야. 진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 대신 결제만 해준 거야. 걔가 갚는다고 해서 내 카드만 빌려준 거야, 진짜. 누굴 바보로 알아? 더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당장 나와. 어린 재수 씨 앞에서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가방도 사오고 다 사왔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그건 형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통쾌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주버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어서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셔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해요. 저희 집사람 일 비밀로 좀 부탁합니다. 그래도 애 엄마인데 한 번만 묻고 가려고요. 이걸 어떻게 참고 사시게요. 저런 엄마 밑에서 하율이는 어떻게 크고요. 전 너무 걱정돼요. 저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치만 하율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몇 년만 지켜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재수 씨. 제가 재수 씨한테 한 행동들도 다 반성시키고 집안 단속 잘하겠습니다. 지훈이한테도 꼭 비밀로 해주세요. 아주버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비밀은 지킬게요. 고마워요. 알려준 것도 고맙고요. 저런 여자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됐을 때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떠시겠어요? 더러운 인간이랑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율이 때문에 도저히 이혼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버님이 부탁하신 대로 비밀을 유지했지만 그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형님 때문에요.
밖에서 친구에게 저한테 다 들켜서 이혼 위기까지 갔다며 제 욕을 하는 걸 저희 남편이 들었거든요. 형, 알고 있으면서 이혼 안 한다는 게 사실이야? 미쳤어? 재수 씨한테 들었니? 재수 씨 비밀 지켜주시기로 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다 들었어. 근데 수연이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여자 입으로 들었어. 뭐가 자랑이라고 큰 소리로 친구랑 카페에서 수연이 욕을 하면서 자기 만행을 말하고 있더라고. 형, 이거 이혼해야 해 진짜. 자기는 우리 형이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주면 어떡해. 아주버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아무튼 이혼해 형. 안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어. 하율이 생각해서도 이혼하는 게 맞아. 좀 더 생각해 볼게.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율이가 엄마 없이 커야 하는 게 안타까워. 저런 엄마 밑에서 크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야. 정신 차려. 당장 이혼 절차 밟아.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버님께 강경하게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의 설득에 결국 아주버님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형님은 양육권도 빼앗기고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날 예정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겠죠. 덕분에 제 고생은 끝났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사연도 친구 추천으로 보낸 거랍니다. 다들 저처럼 참고 살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준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니?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인데. 일은 무슨, 또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이제 슬슬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원래라면 네가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말했잖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게임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게임과 관련된 일도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해 줬잖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좀 냅둬. 그리고 집안일 얘기할 거면 채아한테도 하든가. 왜 나한테만 그래? 채아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엄마가 일이 있을 때 밥도 해놓고 빨래랑 청소도 다 해놓는다고. 이렇게 잘하는 딸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나라고 말해봐야 안 믿을 거잖아. 어머, 동생이 해놓은 걸 왜 네가 했다 그러니? 그러고도 오빠가 맞아? 그럼 채아한테는 일하라는 소리를 왜 안 하는 건데? 걔도 이제 벌써 28살이잖아. 이대로 쭉 백수로만 살다간 큰일 날걸? 채아는 자기가 가사 도우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그냥 일하기 싫다는 어줍잖은 핑계잖아. 실제 가사 도우미들한테 신뢰 아니야? 적당히 해. 너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주제. 네 얘기만 쏙 빼놓고 남 운운하지 마. 채아는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하니까 괜찮아. 신부 수업 같은 거지 뭐. 채아처럼 예쁘고 조신한 여자애는 시집만 잘 가도 그만이야. 일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셔? 아니 그보다 너는 네 앞가림부터 좀 해.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니? 그러다가 결혼도 못한다. 일 잘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돈도 나름 잘 벌고 여자친구도 있어.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봐, 안 믿잖아. 너 자꾸 그럴 거면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아. 헐, 내가 나가도 상관없겠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야말로 나중에 후회도 난 모른다. 그래, 너는 네가 잘난 줄 알지? 너야말로 좀 후회도 해보고 그래야 돼.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한 게 잘못이긴 했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겪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도 한번 맛을 봐야 알지. 1시간 후. 오빠, 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서 하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귀찮게 왜 일일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오빠 방에서 썩은 내 날까봐 못 가는 거지.
매일 청소하거든? 적어도 네 방보다는 훨씬 깨끗하겠구만. 아, 됐고. 아까 엄마랑 카톡할 때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쓸데없는 말? 집안일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엄마한테 찌르거나 한 거 아니지? 말해봐야 믿지도 않아.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됐지? 나 일하는 중이야. 또 게임하면서 일한다고 뻥치네. 그따구로 사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부터 좀 돌아봐, 제발. 그게 무슨 말이래? 모르겠으면 생각을 좀 해. 지가 잘난 줄 아나 봐. 아, 맞다. 나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했어. 헐, 진짜로? 남자가 은행 다닌대. 사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조신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완전 나잖아, 그거.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하다못해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무슨? 그거야 항상 그랬던 오빠가 하면 그만이잖아. 뭐래? 결혼하게 되면 여기 근처에 신혼집 차릴 거니까 남편 일 나가면 오빠가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어차피 오빠는 결혼 못할 텐데 그냥 동생이나 도와주면서 살라고. 나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뭐야?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진짜 망상하는 것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그래. 여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세상 일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냐?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안일 잘 부탁해. 3달 후. 현준아, 이거 보면 연락 좀 줘. 뭔데? 너 지금 어디 사니? 왜? 엄마한테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기 현준아. 뭔데? 혹시 엄마 계좌에 매달 80만 원씩 보냈었니? 그걸 이제 알았어? 실은 통장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 그래? 하긴 ATM으로 뽑아봐야 잔고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겠네. 네가 집을 나간 후로 생활비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통장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내가 입금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건가 보네. 근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참 웃긴다. 채아가 하도 집안일을 야무지게 잘하니까 알아서 잘 조절해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 언제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한 5년은 더 됐을걸? 그렇게 오래됐니? 그보다 더 전에는 나도 직장이 없었으니까 좀 더 적게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어. 그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나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잖아. 엄마나 채아나 무슨 망상병 환자 취급하면서 무시하긴 했지만 이래봬도 시나리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전에 채아 선 봤었잖니. 조신하고 가정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그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어서 차였나 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채아가 다 털어놓더라. 집안일도 원래 네가 다 해왔던 거라고. 내가 말했지. 현준아,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을래? 왜? 집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하긴 엄마도 원래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빠한테 다 떠넘기기만 했잖아. 현준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쭉 내가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도 모르고 채아가 하는 거짓말만 믿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엄마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채아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든 요리를 채아가 그냥 데워서 접시 위에 담았을 뿐이야. 그럼 아침은 토스트기에 빵 굽고 우유 따르는 것 정도는 채아도 당연히 하지. 계란 후라이랑 샐러드는 내가 전날에 미리 만들어둔 거고 그냥 채아는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있는 척을 했던 것뿐이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집안 상황이 걱정돼서 일부러 본가에서 지냈던 건데 나를 내보낸 건 엄마야. 현준아, 안 가. 왜? 여자친구랑 동거하는 중이거든. 뭐야?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진짜였어? 진짜 몇 번을 말하냐고. 그럼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돼. 싫어. 왜?
내 여자친구한테 집안일 떠밀고 나 몰라라 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겠니? 말해두는데 내 여자친구는 민영이야. 민영이라면 걔 말하는 거야? 채아 고등학교 동창? 맞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네. 민영이는 채아 절친이잖아. 아, 채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털어놓은 게 없나 봐? 왜? 뭔데? 학교 다닐 때 채아가 항상 숙제를 민영이한테 시켜서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다녔어. 뭐? 그리고 당시에 민영이가 사귀던 남자친구도 채아가 빼앗은 적도 있고. 빼앗아? 그리고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냥 후지부지 넘어가긴 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컨닝했었고, 교사를 몸으로 유혹해서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소문도 있더만. 아니, 우리 채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채아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애였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 민영이나 나나 채아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그때 내가 집을 나간 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게 다 뭐야? 하여간 내가 집에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현진아, 엄마나 채아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주제에 내가 매달 돈을 보냈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 현준아, 그건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빠뿐이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이쯤 하면 됐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현준아, 그럼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만이라도 알려줘. 싫어. 그럼 매달 80만 원씩 보내던 것만이라도 계속 줘.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내야 돼서 안 돼. 그리고 엄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태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 않아? 실은 엄마 일 그만뒀어. 에? 그만뒀다고? 그래서 부장님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했거든. 뭐 위자료라니, 설마 외도했어? 아, 그게 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살던가 해야지. 아니, 현준아! 아, 맞다. 아빠 영정사진 내가 가져왔다. 영정사진을? 역시 몰랐나 보네. 집을 나온 지 3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싶었더니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영정사진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사네. 아니, 그래, 영 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안녕. 그 후에 채아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제게 카톡으로 장문의 욕설을 퍼부었는데 말의 내용이 너무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횡설수설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후에 아예 핸드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도 바꿔버리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영이는 본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주소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빠 쪽 친척들과 민영이의 부모님께만 알려놨으니 엄마와 채아가 갑자기 찾아올 걱정도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후에 본가는 경매에 넘어갔고 엄마랑 채아는 근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예전에 살던 본가 앞을 지나가는 둘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의 눈에 한 번씩 목격된다고 합니다.